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력직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경력직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력직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던데요. 사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력직에서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를 볼까요? 그냥 회사명, 직무명만 보고 끝이다? 그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경력기술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들이 요구하는 건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을 묘사하시오,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직접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것을 궁금해한다는 거죠. 경력기술서, job description, 나의 경력을 기술한다는 거는요. 내가 어느 회사, 어느 팀 에 속해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프로젝트명과 그 세부 내용 그리고 성과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삶을 1년 단위로 돌아보면서 이벤트들을 찾고 형용사를 찾고 그런 활동을 했죠. 신입용 자기소개서는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경력직을 준비한다면 내가 입사했던 첫 해부터 현재까지 1년 1년을 또 곱씹어 보셔야 돼요. 내가 있었던 팀명과 내가 했던 구체적인 업무의 명칭들. 근데 그 명칭을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 이야기했던 그 용어 말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전문 용어들,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C 프로젝트 그게 아니라 기간별 멤버십 가격 전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좀 풀 네임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세요. 그걸 그렇다고 실제 있었던 일은 이만한데 요만하게 부풀려서 써라?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들통나게 돼 있고요. 실제 했던 일에 기반해서 그 일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워딩을 찾으시고 그 워딩은 그 업계, 그 직종, 그 직무에서 쓰이는 표현일 때 가장 좋겠죠. 내가 했던 업무들을 다른 회사에서도 쓸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용어였다면 그거의 큰 대카테고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앱에 있는 어떤 첫 화면에 대해서 그거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 그러면 그 내가 했던 그 업무 상세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서비스 기획일 수도 있고 업무의 명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두어야 헤드헌터가 보거나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봤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또 너무 상세하게만 막 몇 장으로 만들면 보기 힘들잖아요. 내 일의 큰 카테고리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데 가면 업무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마케팅에서도 마케팅 전략인지 상품 기획인지 광고인지 CRM인지 데이터 마케팅인지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보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걸 했다라는 걸 쓰시고 상세 업무 내역을 쓰는 거고 비슷비슷한 업무라면 그거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상품 기획을 몇 년간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주요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만 쓰면 이 사람은 상품 기획을 몇 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퉁쳐지는 거고요. 결국 그거랑 이 사람이 속했던 그 회사 산업 그리고 회사 스타일 그런 걸 가지고 뽑는 회사에서 뽑으려는 TO 그 자리와 일치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경력을 일단 쓰려고 하면 막상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후배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리를 최대한 계속 하다 보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답은 없지만 한 2장 정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이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에 팀을 많이 옮겼으면 각각의 팀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분량이 훨씬 길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경력직용 양식을 보면 최근 팀을 먼저 쓰고 예전 팀을 나중에 쓰세요 이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 가이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고 팀을 쓰고 나서 이제 업무의 리스트를 쓸 때 내가 가장 주로 했던 일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일을 앞으로 올려보내서 1, 2, 3, 4, 5 쓸 때 좀 더 우선순위로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3년 일했는데 이 팀에서 시간으로 볼 때는 A라는 일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 일을 한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정말 신경 써서 한 일은 B야 라고 생각한다면 B를 먼저 쓰세요. B를 먼저 써서 저는 이거에 가장 저의 노력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경력직에서 중요한 건 아주
아주 소수의 회사는 학력을 따지기도 합니다만 학력은 별로 그렇게 안 봐요. 내가 경력직 이직을 잘하고 싶어서 뭐 MBA를 가겠다? 대학원을 가겠다? 그러려면 진짜 몇 프로의 그런 경력직을 원해서 그 자리 때문에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학과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어떤 일을 했냐, 실제 있던 부서가 어떤 부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뻘짓한 줄 알았는데 이걸 정리해보니까 그러게 내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팀에 있는 게 정말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업무를 했던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저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성과가 없는 업무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모든 팀들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 딱 우리 팀 일, 니네 팀 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성과도 누구네 성과라고 하기에도 힘든 일들 많죠. 그래서 꼭 모든 거에 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이것과 관련된 영향들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시행 전에는 어땠는데 시행 후에는 어땠다. 일단 내가 했던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솔직히 내가 잠깐 껴놓고 그거를 막 메인으로 쓴다? 그건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면접에 가서 자세히 물어볼 거거든요. 면접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질문 하나가 그 내가 맡았던 A라는 업무의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막상 누구한테 나의 일의 전체 프로세스를 게다가 장황하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설명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경력기술서를 쓰고 나서 A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더라? 처음 시장 조사를 어떻게 했어? 내가 데스크 리서치로 시작을 했다? 아니면 선배에게 멘토링을 받았다?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였다? 어디 유관 부서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였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런 과정을 한번 내가 면접 본다고 생각하고 쭉 정리를 해보면 아,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었구나. 내가 매일매일 뭐 한지 모르고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 아, 내가 이런 프로세스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 이 영상 하나 보신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되지는 않으실 텐데 나의 회사 생활에 대한 총정리 보고서 가 되는 거죠. 경력기술서는 이제 다 쓰고 나서 거기에서 예상 질문들을 본인이 꼽아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했던 그 양식에는 나의 주력이 되는 나의 업무 능력 그런 걸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그런 란을 경력직은 포맷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걸 가능하다면 만드셔서 나의 업무상 강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점 부각하기보다는 내 업무할 때 들었던 칭찬들 너 은근 꼼꼼하다. 야, 너 되게 배려 있다. 너는 미리미리 일을 한다. 야, 너는 추진력이 있다. 너한테 맡기니까 믿음이 간다. 네가 하니까 성과가 잘 나왔네. 야, 너가 했더니 보고서가 한 번에 통과가 됐다. 야, 너가 정리 잘해줘서 내가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 소소하게 들었던 거 다 떠올려 보세요.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선배한테 들었던 칭찬, 후배한테 들었던 좋은 말들, 동료들이 해줬던 좋은 말들 다 떠올려 보시고 그거 한번 써보시고 아, 이게 나의 장점일 수 있겠구나. 물론 정말 별거 아닌 한마디 지나쳐간 거 그거를 막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한국인들이 진짜 칭찬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칭찬을 들었다는 게 그거를 파헤치다 보면 나의 업무상 장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파헤쳐보고 아, 그래. 내가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경력직 이직을 1, 2년 하고 옮기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잘 풀린 케이스죠. 근데 일반적으로 1, 2년의 경력은 그렇게 쳐주지를 않고요. 최소 3년, 만 3년을 버티고 회사 내에서 팀을 옮기든 다른 데로 가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다른 업계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업계라고 한다면 내 직무의 특성을 더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한 거고 그게 역할이 뭐였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게 면접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의 경력을 글로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자꾸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회사 생활에서 남는 건 딱 두 가지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돈과 커리어. 커리어가 그냥 어느 회사 어느 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같은 팀이어도 사람마다 역량 다 다르잖아요. 내가 했던 일, 프로젝트,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적어도 팀 내에서 나 이런 캐릭터예요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직이 답은 아닙니다. 이직에도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정 아니다 싶을 때는 혹은 더 성장하고 싶다면 이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직을 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이직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점이 많고 저는 현재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저는 경력 이직을 또 시도하지 않고 퇴직 때까지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 기술서 외에 자기소개서 받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나의 캐릭터, 나의 역할, 내가 팀 내에서 선임 역할을 한 건지 막내 역할을 한 건지 내가 그 팀 내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나는 협업을 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일을 할 때 꼼꼼한 스타일인지 추진력이 있는 스타일인지 이렇게 나의 실제 업무 스타일을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 면접에서 한번 물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면접에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짓을 쓰면 면접에서 대부분 털린다는 거. 게다가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게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전화를 해서 걔 어때? 라는 평판 조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은 사실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좋게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정말 혹시나 운이 나빠서 나랑 완전 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한테 레퍼런스 체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제 주위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때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회사에 정규직의 기회였고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할 뻔하는 상황에서 레퍼런스 책이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어땠는지 확인하는 걸 그 사람하고 이제 완전 원수지간이던 사람한테 연락이 간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막대했었고 그것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서 최종 합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되게 힘든 건데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네 팀 우리 팀 아레날이 달라서 역할이 달라서 생기는 마찰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막 매너 없게 행동하고 개차반으로 행동하면 그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그 적 때문에 못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력 기술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적 최대한 만들지 마시고 나의 하루하루를 그냥 월급만 받는다를 넘어서 내가 했던 일은 나의 커리어에서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를 만들고 나면 훨씬 또 일을 하는 원동력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다행인 게 실제 실행을 하는 팀들에 있다가 현재는 좀 더 선행단의 팀에 있다 보니까 그 실행하는 팀에 없어 본 후배들은 내가 이걸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큰 그림들을 보았고 또 실행을 해봤고 커리어를 정리를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잘하면 더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는 그런 의미, 나의 커리어상에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훨씬 업무상에서 나의 역할,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이직을 할 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력 기술서를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쓰시면서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시간 거지예요. 시간이 진짜 없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봐드릴 수는 없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 참고해서 경력으로 이직 준비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지면 또 다음 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 생활 다 싫고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갈등도 많으실 텐데요. 회사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현재 회사가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나는 직장인 체질이 아닌가 봐 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 조직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이직도 더 잘 되실 수 있고 업무를 하는 데에 더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